내가 너한테 2번이나 당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3번이나 당할 줄 알았어? 오늘은 그동안 진나영에게 당하기만 했던 수지가 똑같이 되갚아 준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누구와의 연락도 차단하고 마당집에서 지내고 있는 수지가 조금씩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죠. 진장수는 그동안 딸 수지 걱정에 꾸준히 전화도 하고 문자도 계속 넣었었는데요. 그런 아빠의 마음을 잘 알기에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딸이 없어지던지 말든지 연락 한 통 없던 장윤자는 아직까지도 수지에게 연락 한 번이 없네요. 제가 수지라면 다시 일어선다 해도 계모 장윤자는 안 볼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2모녀랑 인연을 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갑자기 엉뚱하게 진나영이 수지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한연성이나 베프 윤가림이었어도 전화를 안 받았을 텐데 너무 뜬금없이 온 진나영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언니, 나 할 말 있으니까 잠깐 만나자. 내가 할 말이 있어. 진나영, 너랑 내가 무슨 할 말이 남았어?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궁금한 수지는 그래도 진나영의 말을 들어보기 위해 마당집 밖으로 길을 나섰는데요. 180도 변한 진나영을 보고 수지는 깜짝 놀랐죠. 아니, 자신은 진나영 때문에 이렇게 월 30짜리 방에서 추리닝 바람으로 초췌하게 살고 있는데 풀메이크업의 전문직 여성처럼 꾸민 진나영을 보고 이상함을 느끼죠. 진나영은 아니나 다를까 다짜고짜 마음에도 없는 가짜 사과를 하는데요.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나영, 지금 이 사과 정말 진심이니? 언니가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 그냥 언니를 질투한 걸로 끝났어야 했는데 나도 주체가 안 돼서 이렇게 일이 커져버렸어. 그래도 나를 언니가 잘 챙겨줬는데 언니가 이 지경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용서해줘.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네 사과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네가 나라면 널 용서할 수 있겠니?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이제 너 내 동생 아니야. 예전과는 다른 모습의 수지를 보고 진나영은 깜짝 놀랐죠.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사과라면 받아줄 착한 언니였잖아요. 진나영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이랑 다르게 흘러가서 급해졌는지 예전 병원 옥상에서처럼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척 연기를 시작했죠. 누가 봐도 진나영의 사과가 거짓인 게 보이잖아요. 진수지도 아니나 다를까 이런 진나영의 행동을 예상했던 걸까요?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당한 게 2번이나 됐는데 이번에도 또 진나영에게 당할 수 없죠. 진수지는 진나영을 만나기 전에 녹음기를 준비할 것 같은데요. 또 어디선가 진나영의 지인들이 녹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누군가 공원에서 만나고 있는 이 2명을 본다면 진나영이 무릎 꿇고 진수지가 화를 내는 장면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또 퍼지게 된다면 진수지는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번이나 진나영의 생각대로 흘러가게 둘 수는 없죠. 수지는 자신을 보호하고 그동안의 일들이 오해였던 걸 풀 수 있는 둘의 음성대화 녹음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수지의 예상대로 진나영은 자기 꾀에 넘어갔는데요. 진나영은 마음에도 없는 가짜 사과를 하면서 그동안 본인이 잘못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죠. 이 음성대화 녹음만 있으면 수지는 모든 오해를 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요. 그럼 진수지와 진나영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겠네요. 하루빨리 이 음성대화 녹음이 세상에 나와 밝혀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착한 언니 수지는 동생 진나영에게 자신이 잘못한 걸 밝힐 수 있게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그걸 진나영이 반성하고 기자회견을 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는데요. 지금까지 진나영이 하는 짓을 봐선 사과는커녕 또 장윤자랑 진장수한테 이야기해서 녹음 파일이 세상에 못 나오게 막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음성 녹음 파일도 중요한 증거 자료지만 둘의 대화를 지켜본 사람이 있었죠. 바로 채우리인데요. 둘이 그냥 안 좋은 사이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 자매였다는 소리를 들은 채우리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죠. 아니, 그럼 자기 친언니한테 이런 짓까지 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진나영 리포터 정신 상태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인데 그냥 놔두면 안 될 사람이야. 2사람의 대화를 모두 들은 채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채우리는 얼마 전에도 한진태가 진수지 선생의 자리를 새로 채울 의사를 구해보자고 했으나 채우리는 진수지 선생의 자리를 조금 더 비워두자고 했는데요. 그동안 해들병원 동료들과 진수지 선생의 억울함을 풀어보고자 노력을 했지만 마땅히 이거다 하고 도와줄 방법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수지와 진나영의 대화를 듣고 채우리는 진수지에게 진지하게 대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수지 선생님, 선생님이 사적인 이야기 하시는 걸 엄청 싫어하시는 거 알지만
오늘은 꼭 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분이 우연히 대화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수지 선생님이 왜 진나영 씨를 감싸주었는지 알게 됐네요. 그런데 언제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지내실 수는 없지 않나요? 어디까지나 선생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제 생각은 선생님이 모든 일을 밝혀서 해들병원에 빨리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증인으로라도 서겠습니다. 채우리 선생님, 오늘 본 거는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도 나영이가 모든 일을 실토한 녹음 파일이 있어요. 저번 같은 일이 생길까봐 저도 이번에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깐 제가 결정을 할 때까지 채우리 선생님은 비밀로 해주세요. 채우리는 한현성처럼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서 진수지의 말대로 잠시 지켜봐 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 채우리의 행동이 참 누가 봐도 이상하죠. 해들병원 정신과 직원들도 계속 칼퇴해서 집에 가는 채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진수지의 베프 윤가림과 여기저기 참견하기 좋아하는 모영수 과장이 마당집에 한번 들이닥쳐서 수지가 마당집에 숨어있는 걸 들킬까봐 걱정인데요. 아직 수지가 병원으로 복귀하기 전까지는 진나영 폭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하니깐요. 한편 최선영은 진수지에게 생활 규칙을 내밀며 초강수를 두었었죠. 역시 연륜은 무시하지 못하는 걸까요? 장사를 오래 하면서 단맛 쓴맛 다 본 최선영은 조금씩 진수지를 어린아이 다루듯 다루고 있죠. 수지가 저 집에서 언제 다 같이 밥 먹는 장면을 볼 수 있을까 했더니 갑자기 라면에 찬밥을 말아먹질 않나. 오늘은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다 같이 저녁밥도 먹었죠. 조금씩 마당집에 적응을 해가는 것 같은데요. 또 모아둔 돈까지 다 떨어진 상황에 최선영이 마당집 알바까지 제안하게 되는데요. 평생 공부만 하며 의사 일을 했던 수지는 내가 안 해본 이런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지만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는 상황이라 고민할 겨를이 없죠. 마당집 일을 하며 진상 손님 대하기, 무거운 짐 나르기, 하루 종일 서서 설거지하기 등등 힘든 일을 하며 오히려 하루 종일 누워있던 수지가 힘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지가 하루빨리 오해를 풀고 해들병원 빈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수지가 어떻게 진나영 사건을 해결해 나갈지 기대해보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